하야방송 뉴스입니다. 예장통합 정체성과 교회 수호연대 예정연이 4월 4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예장통합 총회를 위한 기도회 및 2차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소기청 교수는 예장통합 정체성과 구약 제사직과 목회직의 계승관계에 대해 김현영 목사가 총회 현안 문제와 해결을 위한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예정연은 지난 12월 20일 창립한 이후 통합총회의 정체성 회복에 앞장서며 통합총회 내 목회자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으며 특별히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해 세습이 아닌 교회법과 교인의 권리, 자유에 의한 정당한 절차였음을 주장하며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하야방송 뉴스에서는 특별 인터뷰 형태로 예정연 대표회장, 최경구 목사, 공동대표 김현현 목사와 함께 대담을 나누며 103회기 총회의 문제점과 함께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장연 대표회장 최경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장연 공동대표 김현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예장연이 지난해 결성된 그 이후 현재까지 통합 측의 목사님들의 최근 여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장연이 작년 12월 20일에 정식적으로 이제 단체로 창립이 됐고요. 근데 사실 이제 석 달 좀 지났죠. 석 달 좀 지났는데 나도 예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변화가 지금 여러 군데서 많이 왔습니다. 사실은요. 작년에는 일방적인 한 교회를, 특별한 교회를 두고 몰아붙이기식으로 그렇잖아요. 방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거기 여러 연대, 또 우리 교단의 엘리트, 소위 엘리트 목사라는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그랬을 때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제동 마음은 있는데 겉으로 그들을 제동을 못 걸었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12월 20일에 이제 창립이 됐는데 그때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작년에 103회기 총회에서 결의한 거에 대해서도 이거는 위법결의라. 그래서 그 부분에서 속이 부글부글 끓은 우리 총회들이 많이 있었어. 그리고 우리 일반 목사장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예정연이 이제 창립이 되어서 사람들이 예정 창립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속에 들은 게 막 폭발한 거지 이제.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민심이지. 우리 교단의 민심이야 사실은.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한쪽만 여론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여론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또 뭐냐면 현행 우리 교단의 헌법으로 봤을 때에 정말로 총회가 위법 결의했다는 거기에서 이건 아니다. 사람들이 이제 여론이 이제 그래 총회가 잘못했다. 이런 여론이 많이 지금 형성이 돼 가지고 아마 모르긴 해도 104회기에서 포결한다 그러면은 완전히 뒤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수습 정권위원회도 그렇고 헌법위원회 해석도 그렇고 모두가 이제 법대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걸 확실하게 믿고 또 많은 우리 교단의 총대들과 우리 목사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우리 예정연을 심령적으로 동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 목사님, 네. 103회 총회가 끝난 이후에 리명석 총회장님 홍보에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리명석 총회장님께서는 아버님도 총회장님이셨고 또 이제 본인이 이제 총회장님 되다 보니까 아버님에게 많은 조언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 총회장 때 아버님 결의가 우선입니까? 법이 우선입니까? 라고 할 때 아버지가 총대들이 모인 자리에는 총대가 우선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회 결의대로 온 것 때문에 총회 규칙부나 헌법이나 전부 반한, 우리 총회장님이 반한 해석이 나와버리니까 무척 당황했어요. 그래서
요소에서 총회 끝나고 임원회를 2차례 할 때 법적으로 어떤 거냐고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헌법에 나와 있는데 이제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법 갖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치적으로 보십시오. 그랬어요, 저는. 왜냐하면 총회에서는 결의했는데 법은 법대로 하면 좀 문제성이 있겠다. 그래서 저는 수습 정권, 그 당시는 사고 노예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수습 정권 만드십시오. 정경 총회장님 2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규칙부장, 그 다음에 헌법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포함해서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맡기게 하고 그분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재판국도 핑계거리면 됩니다.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답변을 받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핑계거리가 되니까 지금은 정치적으로 보십시오. 그 이유는 우리 규칙부에다도 헌법위원회에다도 공문을 보내왔어요. 이명석 총회가 김은식 사기총회 임원회에서 102에게 해석했던 모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고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 주면 안 되겠냐는 그런 뜻인데 그것은 최기학 총회장이 했던 내용에 힘을 실어준 쪽으로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법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이 법이 102액이 해석이 103액이 해석이 이리저리 바꿔질 수는 없기 때문에 법은 그대로 우리가 해석해 주되 총회장님이 정치적인 것을 발휘하십시오. 그래서 수석 정권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12월 4일 이후에 이제 그 발동을 했어요. 사고 노예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발동했는데 또 이제 한쪽에서는 사고 노예도 아닌데 왜 벌써 수석 정권 만들었냐는 것이었지만 아마 총회장님께서는 아마 법적으로 결의하고 법하고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수습 정권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결의 때문에 우리가 합동측하고 미국 그 프레스비터리안 처치인 USA 여기서 재판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재판했던 것이 총회에 와서 보고하고 거기서 받아서 판결이 확정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재판은 헌법권징 제34조에 의거해서 재판국 판결과 동시에 시행한다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비기독교인들은 교회에 그러면 총회가 모인 데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여기서 주주총회처럼 결정 짓는 줄 알아요. 여기 때문에 우리 이명석 총회장이나 최기학 총회장은 오류를 범한 것으로 알고 총회장님들 2분이 인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헌법에 모든 것은 총회에서 해석하고 총회가 할 수 있다가 있어요. 우리 헌법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라 하면 3박 4일 총회 석상 그걸 총회로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법을 안 사람들은 총회가 해석하고 총회가 해결한다는 그 뜻은 총회의 각 부서가 그 직능과 기능을 가지고 헌법 조항이면 헌법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성교부 담당이면 성교부가 하는 거고 군성교부 군성교부가 하고 규칙이면 규칙부가 하는 것을 365일 가동해서 직무 보는 걸 총회라 하는데요. 이 2분 머릿속 인지는 회의하면서 이 자리가 총회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헌법 해석의 유권 해석상 총회라 한다. 이 부분을 그 자리 총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헌법에 보면 총회라 한다는 것은 각 부, 직능, 기능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65일 동안 활동하는 게 총회지 3박 4일 그것은 총회가 아니고 총회, 정기총회 경과 보고사항 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다음 재심은 억울할 경우에 재헌법 번증 제124조 헌법 시행규정 73조에 보면 재심은 할 수 있다로 나와 있어요. 그럼 정말 억울하면 재심하는데 그 재심 억울할 때 하는 것이 뭐냐? 사회재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총회나 교회 재판에는 패소했는데 사회재판에서 승소했을 경우에 그걸 첨부하고 부본 처분을 하면 우리 총회재판국은 사회재판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증거 있는 증명으로 보고 재심할 수 있다고. 두 번째는 헌법 해석이 나왔을 때 재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부득이 재심은 할 수 있는데 현 재판국은 못한다 그 말이죠. 재심을 하게 되면 총회장이 15명을 한시적으로 임명해서 재심한다 그거예요. 제3회 그 총회가 불법이라고 하는 그 소리가 그 나고 있는 이유가 헌법에서는 헌법이어야 기축부 총회 또 재판국의 그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총회에서 거리의 보고를 받지 않고 이를 보고받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총대원들과 그 회원들과 이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맞아요. 거기서 좀 그 이제 뭐냐면 이거는 보고를 받고 네. 보고에 문제가 있었으면 나중에 재심이라든지 다른 데서도 발령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총무들이 보고를 안 받았다? 그럼 이거 누굴 책임이냐면 사실은 누굴 책임이냐면은 그 총회장 책임이에요. 총회장 책임입니다. 옛날에 그저 2003년도에 우리가 어느 모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시기에는 임원 선거를 무명 대밀 투표를 한다 있었어. 그런데 그걸 임시 노예할 때에 사회자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천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법대로 안 해버렸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법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결의를 그렇게 했어요. 그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부가가 다 뒤집어지게 되셨습니다. 너 규칙대로 안 했다 이거지. 그러고 그때 사회 본 사람이 우리 총회에서 기소 명령이 떨어졌었어요. 그래 따지면은 사실 현 총회장은 재규정 위반이에요. 맞아? 재규정 위반이거든. 그럼 현재 총회장은 재규정 위반으로 기소돼야 되고 재판받아야 될 사람이야. 사실은 그 문제가. 근데 일반 우리 회원들, 목사, 장로들 몰라요. 뭘 모르냐. 총무 결의했으면 최고인 줄 알아.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절차가 결의도 법에 맞게 결의를 해야 되는 거지. 법하고 관계없이 결의하는 건 틀리는 거지. 합동적으로 그렇게 가두고만 모든 걸 해가지고 총회에서 복을 받아줘야 또 확정된다잖아요. 우리 통합은 그게 아니야. 한 일을 위해서 한 거야. 한 거야. 그리고 만약에 그게 한 개 잘못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물건을 그냥 권증을 통해가지고 바꿀 수도 있어. 그렇잖아. 그죠? 재판국은 바꾸는 것도 무조건 일괄적으로 교체했다. 아니지. 너 재판국에 문제가 있으면 돈 받아 넣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었거나 그러면 권증을 해가지고 너는 그건 권증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뭐 3년 임기 보장된 사람을 갖다가 결의를 바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통합직이 참 아주 참 수치스러운 일을 백산했다 한 거죠. 사실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이 이렇게 받지 않는 것은 총회장의 책임이라면 통합처에서 탄핵이라면 탄핵 같은 거 있나요? 있습니다. 예, 행정처분으로요. 총회장을 탄핵할 때는 총회 특별소송 절차에 의해서요. 특별심판 재판국이 아니고 특별심판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각 부장, 상임부장, 상임위원장 17명이 있거든요. 17명이 특별심판위원회라 그러고요. 특별심판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총회장이나 총회임원 또는 총회 각 부서 위원장, 부장들이 올권을 행했거나 또 횡령을 했거나 배임을 했을 때는 총회기소위원회가 걸어서 할 수 있게 했고요. 이번 건은 이미 지금 이명석 총회장을 걸어서 행정소송으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2차가 특별심판위원회가 모였고 이런 상태에서 특별심판위원들도
헌법위원장이나 재판국장이나 규칙부장은 그래도 법을 아는 사람이지만 그 이외에 17인데 선교부장이라든지 남북한 협병위원이라든지 정치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법을 전혀 모르는 분들인데 이 17이 모여서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고민에 있고요. 또 여기에 위원장은 총회장이에요. 특별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총회장이에요. 그런데 총회장이 내 이름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피를 했고 현재 김종호 목사님이 특별심판위원장으로 이제 4월 12일 날 3차 모임이 있어요. 어떻게 판결을 날지는 모르죠. 네, 이런 상태입니다. 그 총회장이 위법행위지 그 제기적 위반이 있어요. 우리 건중에. 왜냐하면 의장은 법대로 사회를 가야 되잖아. 법대로 결의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이거는 102회기에 최계학 총회장이 그때 자기 손에서 해결 다 해결 걸 가지고 안 하고 직무유기. 그리고 103회 넘긴 거 직권남용. 그래 그거는 형사처벌감이지 사실은. 그리고 현 총회장도 위법행위를 했으니까 처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고심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그 맞다고 우기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또 자기를 하게 틀렸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재현 목사님 오늘 지금 말한 말 총회장이 자기가 이제 기도공고에다가 사과하면 나는 싫을 뿐이면은 내가 참 잘못 그랬습니다 하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잠깐은 좀 수치스러운 일이 있지만 우리 교단의 앞으로를 위해서는 굉장히 발전을 나갈 수가 있어요 사실은. 네. 김 목사님, 그 103회 그 총회가 이처럼 그 무리하게 그 불법 총회 그 진행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이죠. 이제 6항은 1항, 2항은 항 중에서도 손자지만은 장손이란 말이에요. 2항이 둘째고 6항은 한참 떨어져요. 우리가 국가법에 보면 국민과 국민의 권리와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통치권자, 입법부처, 행정자들을 만들어서 헌법을 제일 형님, 할아버지로 보고 이 헌법이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그게 법률이란 말이에요. 이 법률이 아들을 낳았더니 그게 민법이에요. 그래서 민간인들의 그 행복 추구와 민간인들이 살아가는데 풍속에 반한 행위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을 헌법이 법률 낳았더니 법률이 민법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민법만 갖고 안 되고 민간인들이 살다 보니까 쌈박질도 하고 도둑질도 하니까 둘째 아들을 생산했는데 그게 형법이에요. 그럼 이 형법보다는 민법이 우선이에요. 이 형법은 둘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형법은 사기, 횡령, 강간, 폭력 7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종류에 한해서만 형법 처리를 해요. 사고 팔고 싸움하고 하는 걸 처리하다 보니까 민간인들은 쌈박질도 하지만 물건을 주고받고 무역도 하고 바꾸기도 하더라. 그래서 상법을 놔놓고 이렇게 해서 헌법과 법률의 민법, 형법, 상법이 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민법이 아들을 낳은 게 민사소송법이고 형법이 아들을 낳은 게 형사소송법, 이걸 율법이라 그래요. 이 순서에 의해서 가듯이 상법에는 상간섭법이 없으면 반드시 민법에 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법이 형님이니까 민법 갖고 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교회법에도 반드시 우리 교단 헌법이 있고 우리 회장님 지시했듯이 헌법이 없으면 헌법 시행규정에 의하고 헌법 시행규정이 없으면 총회 규칙에 의하고 총회 규칙이 없을 때 총회 결의에 의한다. 이것이 국가법, 민법의 대비거든요. 국가법에 민법이 법률이 없으면 간섭법에 의하고 간섭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 조리가 신의 성실의 원칙이야 아까 같이. 그러니까 우법이 있으면 사인해서 신의 성실 원칙은 죽지만 우법이 없을 때는 신의 성실의 원칙 강해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총회도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총회장님들을
직전 총회장님, 후총회장님께서는 총회가 한다 그 해석, 유권 해석을 오늘 3박 4일 동안 이루어지는 총회 석상에서 한다로 인지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게 제일 큰 것으로 알지요. 왜? 사회 주주총회처럼 생각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 과정에서 저는 시시비비를 한 것보다는 우리가 공동적으로 정범이고 공동적으로 공범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고요. 여기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이제는 법은 법대로 하되 총회장님을 이번에 행정처분해서 쏘를 제기해서 답답하니까 권현서 변호사님 장로님하고 저를 특별심판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이촉해서 12일 날 가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요 제가 검토했어요. 총회장님 것이 지금 현재 걸어진 게 아니고 보니까 총회장을 걸었는데 보니까요 공천위원장 김재남 목사님이 이게 피고가 될 사항이에요. 제가 보니까 재판국 공천을 잘못했을 뿐더러 그분들이 그 공천하는 그 내용에서 문제가 밝혀졌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12일 날 가서 먼저 김재남 목사님 공천위원장을 소환해서 그걸 의논을 물어보고 신문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떻게 탄핵 소추를 부장과 위원장이 총회장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어떻게 정치적으로 총회장 사과문으로 해서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이 법 자체가 어떤 특정한 교회를 염두에 두고 시계와 탁기처럼 만든 법입니다. 졸속법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98회기에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할 때 전 총회를 갔었어요. 즉석에서 그때 목사들 몇 살이 납작해서 널을 만든 거예요. 특정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가 다 돼가니까 그 교회를 탁 해들어서 그 염두에 두고 만든 겁니다. 거기 이제 철저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기서 바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법이라고 하는 걸 만인이 평등하게 적용돼야 되고 혜택을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또 왜 보다 그 문제가 첫째 생겼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사실 장신대 교수들이 굉장히 지금 그 세경을 만들어가지고 학생을 동원해가지고 저희 좀 반반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이렇게 말하면 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수들은 학생에서 강단에서 학생 가르치는 거잖아. 학생은 또 자기 각자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 보세요. 우리나라에 대형 교회의 목사가 이제 자리에 후임으로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장신대 교수들이 많죠. 여러분도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교회, 또 이제 인천 쪽안에 있는 교회, 또 세모나에 있는 교회, 뭐 그 외에도 많더구만 해요. 많더구만. 대구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나? 왜 저 교수들이 저렇게 난리를 저길까? 자기들이 후임자로 혹시나 들어가야 되는데 겉으로 그 말은 못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평생 교수하면서 기독교를 많이 늘었는데 또다시 그것도 무임승차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세습도 아닌 것 같다. 세습이라는 말 동원해가지고, 학생들 동원해가지고, 저렇게 시위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거, 지연, 학연,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겉으로는 그 말 못하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내놓을 때는 다른 걸 가지고, 그걸 물고 늘어지는 걸 샀어요. 세습은 전혀 아니거든요. 문제는.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세습 주장하는 사람들, 허위사실 유포한다. 그냥 고발하겠다. 앞으로 하려고 그래요. 진짜 합니다. 그거. 지금 그걸 조용하고 있잖아. 세습이 아니잖아. 허위사실 유포지. 그래서 이 배경이 제 나름대로는 거기서 맞지 않느냐. 그 예정에 그 정체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바이블 성경인데,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시작되지만은 조직이라고 하고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그 구속할 수 있는 또 기소할 수 있는 또 의무와 또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이런 테두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법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이 이제 정체성이고 이 교단 헌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활동해야 되고 1907년도에 동로회가 시작할 때부터 시행착오가 나와서 바꿔졌던 것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보통 7위 해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1907년도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보통 7위 해칙을 갖고 회의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발전하고 또 법학 가진 사람들이 발전하면서 이 보통 7위 해칙과 규칙 갖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전문성으로 가면서 과거에는 목사나 노회장이나 총회장에게 7위권을 줬는데 너무 사회의 법학자들이나 법적인 사람들이 와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방어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이 징계를 할 수 있느냐 치료해야 반드시 그 사람에게 방어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재판을 하지 않고는 그 사람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돌면서 우리 대한예수교회 헌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제일 큰 정체성은 헌법이지요. 헌법을 만들다 보니까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헌법 시행 규정이에요. 헌법 시행 규정은 1년에 매년 이게 수정도 하고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헌법은 3년마다 바꿀 수 있고 3년 안에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총회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총회 각 산하 단체 정관 내규 규칙, 해칙을 모두 승인하고 감독하고 조율하는 데 총회 부서가 있고요. 근데 오늘날 총회 결의 앞서서 헌법, 헌법 시행 규정 이 두 가지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정체성인데요. 이 정체성이다 보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할 때는 헌법이지만 장로교회잖아요.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장로교회. 인 올드 처치 그러면은 개혁교회 영국에서부터 우리 또 칼빈 교회로부터 이 장로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삽입하고 신앙 고백 위에 헌법 가지고 해야 되고 신앙 고백 위에 넣어서 우리 헌법을 잡히면은 반드시 전문이 나와요. 신앙 고백과 교리문답과 입교인이 갖춰야 할 것 그리고 헌법 이렇게 정체성을 말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자, 우리 통합측에 우리 통합측 장로교회 교단이 많지요. 네. 합동측도 있고 뭐 통합도 있고 300개 된다고. 네. 근데 300개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헌법 보면은 제 1번이 1장이 이 1편이 교리 2편이 정치, 3편이 권징, 4편이 예배가 예식이야. 제가 생각할 때는 교리는 비슷한 것 같아. 장로교육 무식과 그렇잖아. 그다음 두 번째 예배도 비슷한 것 같아. 내가 맞지요, 그죠? 그럼 뭐가 달라요? 정치와 권징이 달라. 그러면 통합적인 정치성이 뭐냐? 아까 우리 김 목사 말씀드렸지만 헌법이야. 그럼 작년에 103회에서 헌법대로 안 했잖아. 그래서 제가 이름을 예당 통합 정체성이라는 이름을 지었잖아요. 왜? 통합 정체성이 훼손된 거야. 헌법대로 지금 헌법대로 안 해버렸으니까. 맞잖아요. 자, 근데 내가 우리가 이게 두고 나오기 전에 예정이 된 게 물어봤다 했잖아. 우리 통합 정체성이 뭐지요? 자, 통합 정체성이 뭐지? 물으면 헌법이라 말하는 사람 없었어. 거의 다. 뭐 웨스트민스터, 뭐 칼빈 이게 자꾸 하더라고. 그거는 자 물어봅시다. 합동은 그 웨스트민스터 얘기 안 합니까? 칼빈 얘기 안 합니까? 다 하죠. 자, 그 교리 부분에서 똑같아. 헌법이거든.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야. 정말로 그래서 자, 통합의 정체성은 뭡니까? 헌법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자, 뭐예요? 우리 교단은 70세로 자 정년입니다. 그러면 자 장로교 중에서도 어떤 군소교단 75세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 또 어떤 데는 종신제를 할 때가 있어. 그치? 자, 70세로 정년제가 되어 있는데 통합이 어느 날 갑자기 결의해가 65세를 한다. 그 정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의 정체성은 저는 교리 그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리 부분에 문제 생긴 거 아니에요. 예배의식도 문제 생긴 게 아닙니다. 거기서 권징하고 정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부분에서 목사의 그 어떤 정빙에 대해서 잘못된 그 법을 만들어낸 것이고, 그렇잖아요. 거기서 잘못된 법을 가지고 또 가지고 뭐 권징을 또
똑바로 해놨는데 그걸 갖다 권력을 갖다가 또 엉뚱하게 써먹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체성은 뭐냐? 헌법이다. 하나도 헌법, 둘도 헌법, 셋도 헌법이다. 현재 지금 일어나온 입장이라서 헌법이 훼손됐다. 헌법이 무기력해 됐다. 헌법만 제대로 갖다 놓으면 우리 통합주의가 살아납니다. 아주 뭐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딱 이제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네, 1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헌법 그 서를 잘 해야 됐잖아요. 그렇죠. 네, 잘하고 그 법리 적용을 잘해서 잘 이끌어갖고 정말 이 명성교회가 좀 좋은 일이 좀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잘 비춰서 교회가 예쁘나 라는 것을 좀 잘 인식시킬 수 있는 이런 그 방면이 생겼으면 또 이제 좋겠고요. 또 그 장신대 그 교수들, 그 세경로 그 강단으로부터 충실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엇박자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사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장신대 이제 그 교수들은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신학교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사실 아까 뭐 우리 교단보다도 신학교가 소기적 교수 그 얘기했잖아요. 신학교가 문제 왜 뭐냐? 신학교는 그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 양문을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이 교수들 전부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잖아요. 거의 다 와가지고 뭐냐면 자기의 소신, 자기의 철학, 자기의 어떤 그 가치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장래 유능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 걸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생긴 거거든 사실은. 그리고 자 명성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래 이게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통합적 교단이요. 이거 문제 해결 잘못하면요. 자 모르긴 해도 명성도 물러서지 않죠. 자 그리고 여론을 몇 사람이 조작하는 거기 끌려가가지고 그것도 안 물려난다. 그러면 우리 교단 쫑납니다. 우리 교단 분열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모두가 다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좀 양보하고 정체성이 맞게 그런 움직여 나가야 되는 거야. 뭐 그런 일이 없다고 하죠. 없을 거라고 저는 보지만 그래서 더욱다나 임원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법에 맞게 누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욕을 먹어도 돌에 맞을 값이라도 법이 틀렸으면 법대로 해서 나가면은 길게 가면 그것이 이제 반응을 받는 거고 그것이 우리 교단이 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일반 불신자들은 모르잖아. 몇 사람이 그 엘리트 목사들이 몇 사람이 세습이다 세습이다 그러니까 자기들 뜻도 모르고 그런 줄 알아. 이게 지금 엄청나게 우리 그 권징에 그게 나와 있어요. 타인을 범죄케 한 행위 맞죠? 총회 재판은 불응하게 됐을 때, 순응하지 않게 될 때, 불복하게 될 때는 권유를 가세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회 여론을 끌어들이고 불신자들에게 잘못된 걸 조장 심어줬으면 내가 우리 총회장 만나서 그 얘기했습니다. 1월 2일날 왜 총회에서는 그냥 침묵하겠느냐? 그 사람들 경고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라 재판했으면 문제가 있으면 다시금 행정적으로 권유 법적으로 문제 제기해란 말이야. 사회 선동하지 말고 맞잖아요 그게.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이 명성교회 문제는 세습은 아닙니다. 정당하게 교인들이 다 투표해가지고 3분의 2 이상으로 결의해서 그걸 모신 거거든. 그리고 그 상위가 노예에서도 인정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나물에 믿음이 좀 약한 부분들은 세습인 같다. 그래서 뭐 시험대로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고 따라가는 수도 있고 또 불신자들은 에이 교회가 다 그런가 봐. 여기도 안 나오려고 그러고. 여기에 대한 범죄가 나는 앞에서 조장한 사람들이 정말로 그 사람들이 정말 책임을 물어야 되고 교단도 그 사람들이 정말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김 목사님. 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총회를 보면서 또 총회 목사로서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CCBB가 이제 이법성으로 인해서 시끌벅걸한 그 야단 법석이었는데요. 이제는 누가 정범이고 공범이고 이걸 떠나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103회기 모든 총대는 공범이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볼 때는 이 이법석 조각의 사유 이것이 맞느냐 부당하냐 정당하냐 합법이냐 위법이냐 이것 갖고 따질 때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법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다 목회하고 다 예배드리는, 전문을 하면 설교하는 거고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인데 법 해석가들이 아니잖아요. 이 법 해석가도 아닌 법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이런 분들이 이런 법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 충분한 오류를 범할 수 있었겠다. 또 이법성 조각의 사유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었겠다. 그러므로 사회법, 형법에는, 형사소송에서는 정범 공법을 분명히 가리지만은 이번 104에게는 우리 총회 총대 전체가 공범이다 생각하고, 이 모든 문제는 103회기에서 104회기까지 가는 과정에 모두가 통감을 하고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잘 마무리돼서 104회기 때는 이런 과정이 전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총회장님 이하 각 상임 부장 위원장들이 공동으로 공동 성명 딱 발표해서 깨끗하게 사과문으로 발표해서 안고 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안합니다. 아마 공동 그 사과문을 총회장님께서 우리 교단지인 한국기독공보에 꼭 공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날이 소통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에 또 좋은 방면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